자, 볼까요? 이제 넷째 시간에는 공명구조입니다. 공명구조. 사실 공명구조가 유기화학에서 제일 어려운 기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배우는 루이스 구조 하나 가지고 어떤 실제 구조하고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그 뭐 형식 전화, 그 다음에 뭐 유발 효과, 전겸 송도 차이, 뭐 입체 구조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명 구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글을 좀 적었는데요. 교재에는 이 글은 안 나와 있지만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제가 앞에서 1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 공명구조에 다시 적용하는데, 루이스 구조는 오비탈로 된 실제 분자를 알파벳과 점과 선을 이용하여서 나타낸 모델이라고 했죠. 그죠? 알파벳은 원자고, 점은 비공유 전자쌍이나 아니면 뭐 홀 전자쌍, 나중에 이제 라디칼로 지금 오늘도 나오는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은 결합 전자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비탈로 된 실제 구조를 우리가 그나마 이제 이 루이스 구조 통해서 대충 어떻게 되겠다 감을 잡는 굉장히 유익한 구조예요. 자, 그러니까 축약된, 그러니까 아주 뭐 구름처럼 생긴 그 오비탈, 전자구름처럼 생긴 걸 아주 축약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매칭이 되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구조인데, 오비탈인 결합과 비공유 전자를 점과 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오비탈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뭐냐면 루이스 구조 한 개 가지고는 표현하기 힘든 실제 구조가 있어요. 그럼 모델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 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루이스 구조에서 또 다른 개념 하나를 넣어와 가지고 이제 공명 구조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오늘의 메인인데요. 이 공명 구조의 메인인데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루이스 구조로는 표현하기 힘든 실제 구조가 있어요. 한 개 가지고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파이 전자가 비편제화된 구조는 하나의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비편제화되었다는 개념은 점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선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전자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쭉 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표현하기 힘들어서 공명 구조라는 그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35페이지 나와 있는 그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 개의 루이스 구조 또는 한 가지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기 힘든 비편제화된 실제 구조를 두 가지 이상의 루이스 구조를 써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공명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 공명 구조, 그 쌍화살표가 있는 그 각각의 양쪽에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공명 구조라고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글자로 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하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앞에서 4년기에서도 나온 거, 일반 화학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배웠고, 기본적으로 화학 하셨으면 이게 아세트산이라는 거 아시죠? 아세트산은 이 OH 결합, 시그마 결합이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 모델하고 그러니까 전자구름 오비탈 모형 있죠. 그거하고 약간 유사하게, 제일 그나마 유사하게 이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H가 좀 보이나요? 여기 H가 여기 보이고, 분명히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중결합, 단일결합, 여기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COC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결합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염기를 이용해서 OH- 이런 걸 하면 아세트산은 약산이고 염기, 강염기 같은 걸 이용하면 당연하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카복실산 음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우리 4년기 할 때도 이걸 했죠, 그죠? 자, 카복실산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 그 일반화학 4년기 할 때는 이걸 이제 그냥 배우지 공명 안정화만 그런 구조적인 관계는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이거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는 이게 지금 루이스 구조로 보면 분명히 이중결합 있고 단일결합 있고 음이온이 있죠. 근데 실제 구조가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오비탈 모형도 나와 있지만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교재에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이제 점 4개만 없애버린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 구조는 그러니까 OCO하고 그다음 이 위에 이렇게 전자가 비편제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음화제는 여기 O도 붙은 것도 아니고 여기 O 붙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파이 전자의 비편제화된 것이 어떻게
전체 하전이 음하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산소에, 이 산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실제로 이것이면 결합 길이를 재어보면 CO하고 CO 결합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HO-, OH- 같은 것도 굉장히 강염기에 속해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카복실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안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정화된 효과가 있어서 이걸 먹으면 안 죽고 체내에서 생성이 알코올 먹으면 생성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비편제화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요 하나, 둘, 여기 이제 선 있죠? 파이 전자상 한 쌍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전, 음이온 전자상 한 쌍하고 해가지고 총 두 쌍, 즉 4개의 전자가 여기에 위하고 아래로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파이 전자가 2개의 원자에 걸쳐서 결합되고, 그거 그냥 보통 파이 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3개의 원자에 걸쳐서 비편제화된 시스템.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하는 파이 결합하고 조금 다른 거라고. 이렇게 쭉 전자가 이렇게 퍼진 시스템이에요. 여러 원자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그걸 루이스 구조로,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만약에 이 파란 걸 없애버리고 땅땅땅땅 이렇게 찍어 놓으면 잘못됐어요. 루이스 구조로. 왜냐하면 탄소에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있는 것처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옥행률에 위배되고요. 실제로 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는 이 비편제화된 시스템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이 전자의 비편제화된 시스템 있죠. 이 시스템을 이제 조금 루이스 구조에 가깝게 그린 것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에 보면 공명혼성체란 거 있죠.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COCO에 이렇게 비편제화된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해놓았는데, 루이스 구조에 이런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루이스 구조에 이런 것까지 허용하면 이 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를 너무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의 규칙성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과학에도 혼란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루이스 구조는 아닌데, 실제 비편제화된 시스템을 그냥 좀 흉내내 놓은 루이스 구조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걸 루이스 구조 규약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파이 전자가 비편제화된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면 공명구조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자는 거야. 어떻게? 요 음하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게, 이 음하전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이 전자가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퍼져 있죠. 그래서 이 공명구조, 즉 루이스 구조를 쓰고 이 쌍화살표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명구조라고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걸 두 개 합해서 나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두 개 합해서 나눈 것이 실체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연상이 되죠. 이게 연상이 되고 이 연상이 약간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공명구조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글자로 정리합니다. 아까 한 가지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기 힘든 비편제화된 실제 구조를 두 가지 이상의 루이스 구조로 지면상에 표현해 놓은 구조가 공명구조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편제화라는 그 용어가 35페이지 아래에 나오죠. 그 비편제화됐다는 용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C하고 O 사이에는 이 파이 결합은 대부분의 파이 전자가 오비탈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편제화되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이 전자고 전자쌍, 즉 똥똥 찍어놓은 루이스 구조로 이제 찍어놓은 음하전 전자상 이것이 한 곳 여기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원자에 걸쳐서 쭉 퍼져버린 그런 상태를 비편제화 되었다고 해요. localized가 아니라 delocalized. localized 한다면 어느 한 부분에 걸쳐 있다. 어느 지역에 걸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delocalized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명구조를 도입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비편제화된 시스템들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제가 필기로 할게요. 그럼 공명구조 앞에서 배웠던 형식 전화에서 배웠던 CH3N O 이렇게 배웠던 게 나이트로 그룹이라 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도 보시면 여기 형식 전화 이게 마이너스 여기 형식 전화가 플러스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이 구조도 잘 보시면 여기에 C에 그냥 C가 있는 거 차이 말고는
예, N에 O가 결합되어 있고 O가 결합된 때 하나는 파이 결합이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 않나요? 실제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편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CH3N에 이쪽에 거꾸로 하나 더 그려줘요. 반대로.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이게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전자 흐름을 표시하면 전자가 어떻게 해요? 이 음화전의 전자가 이렇게 흘러 퍼져서 이쪽으로 가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연의 구조가 아니고 이것도 자연의 구조가 아니고 그나마 자연의 구조를 닮게 그린 것이 뭐다? CH3 그 다음에 N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 쌍, 두 쌍, 여기에 한 쌍, 두 쌍, 여기 플러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몇 쌍이, 그러니까 네 쌍의 전자가 이렇게 전체로 음화전으로 퍼져 있는 공명 혼성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런 비편제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CH2에 C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CH2 이렇게 그릴게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려 놓으면 요거는 이제 음화전이 NO에 하나는 그러니까 똑같이 O가 하나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중결합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좀 이상하죠. 그래서 비편제화된 시스템을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팍 지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요 CH 중앙에 있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하고 요거 보면 요것도 CH2가 결합되고 요것도 CH2가 결합되어 있죠. 근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뭐예요? 이중결합이고 조금 약간 실제하고 안 맞다고.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이렇게 비편제화되어서 CH2 여기에 이중결합이 되고 그럼 여기 형식 진화가 플러스가 돼요. 요런 공명구조로 이해해야 돼요. 그 공명구조로 이해한다면 이걸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CH2에 C에 H에 CH2 전체 하재는 요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하면 조금 이게 뭡니까? 아주 대칭적인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비편제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여기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원래 뭐 예를 들어서 CH2 요것도 아까 저거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CH2에 뭐 여기에서 BR 같은 게 있어요. BR 같은 게 있는데 요때는 뭐예요? 명백하게 sp3 혼성을 가지고 있는 삼연체 형태의 구조가 되죠. 삼연체 형태의 구조가 돼요.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비편제화된 게 아니라 파이 전자가 여기에 편제화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 전자쌍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즉 마이너스 BR 형태로 떨어져 나가버리면 BR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제 이탈되어 버리면 이탈되자마자 여기 하전이 탁 생기겠죠. 생기자마자 이 전자가 촥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편제화된 상태로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요것도 자연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가 그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 요거에 오히려 가까운 그런 구조. 자, 그래서 공명 혼성체는 여기서 언급하지 다음에 이제 반응에 나올 때는 요거 언급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루스 구조 아니고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공으로 어떻게 이런 게 딱 나오면 공명 안정화 일어나는 비편제화 시스템이구나. 공명 구조 안 그래도 뭐야? 실제 여러분들 뭘 연상하셔야 된다고? 요런 비편제화 시스템, 요런 비편제화 시스템을 연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PPT로 좀 가볼까요? 자, 그러면 거기 36페이지에 공명구조의 특징하는 거 있죠? 거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공명구조를 어떤 시스템에서 공명구조가 일어나는 겁니까를 이제 빨리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제가 약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비편제화가 일어나는 구조, 즉 공명구조로 이해하는 구조는 어떤 것이냐. 글자는 어떻게 해요? 이중결합 바로 옆에 양화전, 전자쌍, 라디칼 혹은 다른 이중결합이 있을 때, 즉 세 원제 이상에 걸친 비편제화 시스템은 이런 조건이 된다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자, 그래서 이중결합 옆에 양화전, 전자쌍, 라디칼 또 다른 이중결합이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그랬던 구조에서 H 대신에 그냥 다른 것들이 결합해도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요것만 보시면 이게 비편제화 시스템 감이 잘 안 와요. 자, 비편제화라는 이 시스템이 일어난다는 건 서로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싹 이렇게 파동이 겹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옆에 코드가 맞는 것이 왔을 때 알겠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즉 비편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코드가 맞는 것이 왔을 때 비편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카복실산 COOH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편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 파이 결합을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파이 결합이 형성되어 있죠. 요거하고 요거는 나중에 반응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p 오비탈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sp2 원성이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이고 여기에 전자가 없어요. 그냥 한 쌍의 전자가 없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자가 풍부하게 있고 여기에 코드가 딱 맞는 뭐가 왔어요? 오비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편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기 풍부한 전자들이 어디요?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파이 전자는 뭐야?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보통 시그마 결합보다 불안정하다 했어요. 시그마 전자들보다는 불안정하니까 어쩌든지 뭐 안정화되려고 별짓을 다 하려고 해요. 그 중에 뭐야? 대표적인 게 바로 공명구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편제화된다는 그런 느낌이 오시죠? 아, 그래서 이중결합 옆에 양화전이 왔을 때 비편제화가 될 수 있는, 즉 공명구조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감 잡힙니까? 또 하나는요, 요거예요. 자, 이거는요, 보시면 이중결합 옆에 전자쌍이 왔어요. 음이온 전자쌍이에요. 자, 이거보다는 조금 어려운데, 왜냐면 이거는 딱 코드가 맞아 보이죠. 비편자. 요것도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파이 전자가 있죠. 파이 결합. 여러분 연상하세요. 자, 파이 결합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이 결합 옆에 음화전이 있는데, 이 음화전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것 같잖아요. 실제는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왜냐하면 비편제화 되니까 이건 실제 구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냥 음화전이라 생각해도 이 음화전이 어떻게 돼요? 한 쌍의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자가 너무 풍부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파이 전자들의 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비편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약간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는 뭐예요? 전자가 어디가 더 풍부해요? 두 원자의 전자 한 쌍 있는 게 더 안정할까요? 한 원자의 한 쌍 있는 게 더 안정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뭐야? 두 원자의 그나마 파이 전자가 한 쌍이 있는 것이 더 안정하겠죠. 그럼 이 전자는 어디로 흘러가요? 이렇게 전자가 풍부한 곳에서 전자가 결핍된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항상요. 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비편자가 일어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카복실산 음이온 공명구조 도입할 때 그 시스템하고 유사한 거죠. 그때는 여기 O-, 거기 C-로 상관없이 이렇게 비편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옆에 라디칼이라는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라디칼이라는 걸 일반어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뭐 뒤에 당연하게 배우는데 라디칼이라는 건 뭐냐면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원자단 보통 그렇게 배우나요? 네. 그래서 여기 라디칼 같은 경우에는 혼성이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이 결합이 있고 여기 혼성이 sp2 혼성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화학에는 원자에 따라서 혼성이 라디칼에 라디칼을 형성하는 원자가 sp2에 라디칼이 sp2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유기화학에서는 탄소 점 하나 있는 라디칼은 전부 다 뭐야? sp2 혼성으로 되어 있어서 세 개의 전자쌍이 평면이고 그 위에 p 오비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코드가 딱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라디칼이라는 거는 옥탱글 입장에서 보면 한 쌍, 두 쌍, 세 쌍, 6개, 7개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모자라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 있던 파이 전자들이 요렇게 흘러와서 쫙 비편제화 된다는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의 흐름처럼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옆에 뭐야? 물을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전자쌍, 라디칼, 그 다음에 양화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이 서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평평하게 수위가 싹 낮아지겠죠, 옆으로. 그죠? 그런 코드들이 바로 옆에 뭐야? 양화전, 음화전, 라디칼. 또 하나는 뭐냐면, 요런 거예요. 요거는 저 뒤에, 방향적에서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으로 또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파이 전자들을 제가 그려보면, p 오비탈 수직, p 오비탈 수직. 지금 이게 지면에 이렇게 누워있는 시스템이라면요. p 오비탈 수직, p 오비탈 수직, p 오비탈 수직, p 오비탈 수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느낌상 이렇게 쭉 전자들이 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중결합 옆에 양화전, 전자쌍, 라디칼 또 다른 이중결합이 있을 때 공명구조를
그려서 이해해야 된다. 즉 파이 전자의 비편자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 맞닥뜨리면 여러분들이 탁 감이 안 와요. 그냥 루이스 구조 하나만 그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하는데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 이해가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반응 중간에 메커니즘 속에서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즉 비편자가 일어나는 구조 중에서 공명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앞에 시스템으로 나오는 게 훨씬 많은데 아주 가끔씩 두 원자에 걸친 비편자화도 일어나요. 어떤 경우냐면 거기 교재에도 나오는데 카보 양이온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카보 양이온이 이렇게 p 오비탈인데 여기서 뭐야? 이 비공유 전자상이 카보 양이온 바로 옆에 있으면 이 카보 양이온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옥탱글로 만족하지 않은 전자가 세 상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자를 어떻게든지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시그마 전자로부터는 받기는 쉽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는데 여기서 조금은 받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비공유 전자상이 있으면 어떻게 이 전자상이 뭐야? 이렇게 샥 전자를 샥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중결합 비슷하게 되면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비편자가 일어나서 이 플러스 하전이 안정화된다고. 즉 비공유 전자쌍의 비편자란 말도 되고 이 플러스 하전이 비편자 된다는 말도 돼요. 자, 그게 그 뒤에 보면 네 번째 나와 있어요. 그 중간에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저 뒤에 알카인의 반응에서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다가 덧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덧으로 이렇게 해놓든지 아니면 넣어두든지 하시는데 요거는 한번 필기해 보세요. 그렇죠? C에 똑같죠? C에 카보 양이온 플러스가 있고요. 그다음 O 땅땅땅땅 H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을 때 역시 비공유 전자상 바로 옆에 next to에 카보 양이온이 존재할 때는 두 원자에 걸쳐서 비편자가 일어나는 공명구조를 그려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상 한 상이 이렇게 파이 결합을 형성하면서 공명구조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 원자 이상에 걸친 비편자가 앞으로 지금 공명구조 하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보세요. CH3, C에 CH2고 여기에 CH2 돼 있죠. 여러분들이 요 형식전화 보세요. 형식전화 보시면 H 여기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건 전자상 표시해주지 않고 플러스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중결합 옆에 양화전이 있죠. 요거는 공명구조로 표시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뭘 하냐면 유기화학에서 저 뒤 아티클에도 나오지만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전자가 이렇게 비편자되려면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flow of electrons. flow of electron. 제가 field flow of electrons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전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게 공명구조를 그리기 더 이해 잘할 수 있고 잘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여기 있는 p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flow 해요. 전자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CH3 C에 여기에 파이 전자가 만들어지고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결합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전이 플러스가 생기게 되는 이런 공명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그림들도 다 그렇게 그리면 돼요. 어차피 여기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또 연습을 할게요. 보시면 여기 CH2 자, 이중결합 옆에 CH 또 다른 이중결합이 있어도 공명구조를 그릴 수가 있다고 했죠. 자, CH3 비공유 전자상 이중결합 옆에 또 다른 이중결합. 그럼 요 이중결합하고 또 비편자화가 일어나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뒤에 기본 유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 안 되면 통과해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요렇게 이동해요. 항상 옆으로 이동하지 저 두 군데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전은 한 달에 건너서 보통 많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 너머에서 생기죠. 이렇게 되면 요 파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이동하느냐면 CCCO 중에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높은 게 어느 거죠? 산소죠, 산소. 그러니까 전자당김 유발 효과가 발생하면서 비편자가 일어나니까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CH2에 여기에 파이 결합을 형성되는 자리가 됐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고요. 원래 여기는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전자쌍은 산소에 실려 가버렸으니까 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이게 형식전화 플러스가 됩니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마이너스. 요거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면, 이거 상당히 또 이것도 어려운 건데, 공면구조는 연습 많이 하라고 공면구조를 상당히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다양한 공면구조를. 뒤에,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벤젠 구조인데요. 사실 여기에 지금 다 표시해 봅시다. 있는 거. H, O에 요렇게 마이너스 있어요. 이거는 비편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보세요. 파이 결합 옆에 비공유 전자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편자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비편자가 되느냐 하면, field flow of electron. 전자의 흐름은 뭐야? 전자가 항상 뭐야? 풍부한 곳에서, 당연하게 풍부한 곳에서 전자 결핍된 쪽으로. 알겠죠? 그래서 풍부한 곳에서 결핍된 쪽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핍된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쏠려 나가는 건데, 요렇게 여기 이중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요 탄소에 한 상, 두 상, 세 상, 네 상이 있는데 이 전자상 이게 비편자된 상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밀려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O에 이렇게 돼 있죠. 한 상이 이중결합에 참여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전자상이 이렇게 되고 형식 전환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마이너스고, 요거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제로예요. 그래서 요런 공면구조 그릴 수 있어요. 또 여기도 이중결합 옆에 전자상이 있으니까 공면구조를 그릴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예에 해당하는 거. 보통은 세 원자 이상의, 요거는 네 원자에 걸쳐서, 요거는 하나, 둘, 세 원자에 걸쳐서, 요거는 뭐예요? 하나, 둘, 세 원자에 걸쳐서 이렇게 비편자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BR이 있고요. 여기에 양이온이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 한 쌍이요. 이 양이온이 전자가 너무 결핍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CBr 결합에 이중결합을 형성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BR하고 요 전자상은 원래 있던 거니까 남겨두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형식 전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원래 할로젠 몇 쪽이에요? 17종에는 7개 있어야 되는데 6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고, 요 탄소는 형식 전화가 하나, 둘, 셋, 4개 제로예요. 하나, 둘, 3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이렇게 이제 비편자화 되려고 이쪽으로 이 전자쌍이 편자되어 있다가 이렇게 비편자화 되려고 하냐면, 옥택들 만족하지 않는 원자가 있죠. 세 상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옥택들 만족하는 원자. 요것도 하전은 플러스지만 한 상, 두 상, 세 상, 네 상, 옥택들 만족하는 원자예요. 하나가 옥택들 만족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편자화되어서 옥택들을 만족하는 형태로 되는 걸 자연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공면구조로 이렇게 즉 비편자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 전자나 비결합 전자들의 배치만 다른 것이 공면구조.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면구조들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전부 뭐냐면, 비편자화가 되려면, 카메라 이쪽으로 좀 볼까요? 비편자가 되려면, 이 시그마 전자쌍은 어차피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편자가 될 수 없어요. 비편자가 되려면, 위아래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파이 결합을 통해서 비편자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비편자화가 일어나려면 이제 시그마 결합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시그마 결합을 건드리면 안 되고 파이 결합이나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상들은 파이 결합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면구조들은 파이 전자, 즉 다중결합이나 비결합 전자들, 비공유 전자상이나 홀전자들의 배치만 다르다. 원자나 시그마 결합 이동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왜? 시그마 결합이 이동이 일어나면 원자 이동이 일어난 걸로 우리가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면구조, 벤젠 공면구조는 뒤에 나오니까 그냥 그림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해 안 돼도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이렇게 그냥 파이 전자만 이동하게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다른 공면구조 하나가 나오는데 CH2에 이렇게 CH에 그 다음에 CH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요거 두 개하고 요거 하나가 비편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중결합 옆에 전자 쌍이 있든지 전자가 하나 있든지 비어 있든지 이중결합 옆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비편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H2 CH2가 되고 여기서 요거 전자 하나가 여기 있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공명구조인데 만일에 뭐 여기 H가 두 개 붙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여기에 있던 원래 붙어있던 개수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있는 파이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 홀전자나 비공유 전자 이런 것들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화합물의 서로 다른 공명구조는 공명기여도가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은 제가 그런 예를 내어놓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C에 H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어요. 공명구조 가능한가요? 공명구조 가능한 구조는 뭐더라? 파이 결합 옆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되죠.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탄소 5개가 있기 때문에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예요. 자, 이거는 field flow of electron, 전자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요? 처음에는 전자의 흐름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 어디로? 전자가 풍부한 곳에서 결핍된 곳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밀어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공명구조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H, C에 O에 하나, 둘, 원래 두 쌍인데 한 쌍 돼 있으니까 세 쌍 하고요. 여기에 CH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 전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제로가 돼요. 이런 공명구조는 눈으로 봐도 요거는 똑같이 생긴 거에 CH2에 라디칼 붙고 CH2에 라디칼 붙고 CH2CH에 이중결합 CH2CH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동등하죠. 그러니까 요 두 개 합해서 나눈 거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C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이건 O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뭐야? 공명 기여도가 다르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와 닮은 정도가 두 개 중에 하나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실제보다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어느 게 실제보다 많이 닮았냐면 보다 안정할수록 실제와 더 많이 닮음. 이거는 뭐야? 기여도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가 가장 안정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연에서 비편재화된 게 안정할까, 편재화된 게 안정할까? 실제는 뭐 비편재화된 거죠. 자, 여러분들 비편재화되면 안정해질까요? 불안정해질까요? 이거는 뭐야? 똑같은 아까 목걸이의 실원리, 핵과 전자 사이 핵전자 인력 하고 뭐야? 전자 반발력. 이걸 생각해 보면 비편재화가 되면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뭐야? 원래 그냥 여기서 보면 이 마이너스는 산소 핵에만 인력의 영향을 받다가 비편재되면 탄소하고 산소하고 이탄소하고 다 핵의 인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요 탄소 마이너스만 만약에 이제 편재화되어 있다면 이거에 있으니까 아주 이제 복잡하게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있었는데 이 마이너스가 쭉 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자 반발력이 완화되게 되겠죠. 그러면 비편재화되는 것은 실제고 실제는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명구조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야? 요거 하나만 보면 요거는 산소에 마이너스가 실려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 탄소에 마이너스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보다도 실제 구조가 가장 안정해요.
그러면 다시 논리적으로 보세요. 보다 안정할수록 실제가를 더 많이 닮았다는 거 이해가시나요? 실제가 가장 안정하니까 비편제되어서.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보다 안정한 걸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C에 마이너스 있는 게 안정해요. O에 마이너스 있는 게 안정해요. 앞에서 잠시 일장에서 N에 마이너스 있는 거 안정해요. O에 마이너스 있는 게 안정해요 하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같은 주기에서 전기음성도 더 높은 산소에 마이너스 실려 있으면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게 더 안정하죠.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음성도 모두 뭐야? 산소에 실려 있는 게 더 음화전에 있는 게 더 안정해요. 그래서 실제 공명 기호도 뭐야? 이게 더 높다는 거야. 실제 자연의 음화전은 뭐야? 탄소하고 산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소에 더 많이 비편자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거기 37페이지에 공명 구조와 실제 구조가 닮은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선순위를 하는 규칙을,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제가 아까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복잡한 구조에서 공명 기여도에 대한 우선순위 규칙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37페이지에 유기물 구성 원자들이 이제 더 높다 해서 이제 보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가 그렇지 않은 구조보다 더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들어간 경우를 보세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가 그렇지 않은 구조보다 더 높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조금 어려운 케이스인데 pH 옥텟률 만족하는 구조가 안 하는 구조에 있는 공명 구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비공유 전자상방을 바로 옆에 파이결합이 카보 양이온이 있으면 제가 이원자에 걸친 공명 구조가 그려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field flow of electron이 이 전자상이 이렇게 가서 PHC에 결합이 3개가 되죠. 전자상 하나가 있고,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지금 형식잖아.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산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으니까 형식잖아.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탄소는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제로가 되죠. 그럼 형식 전하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했고, 원자들에 이동하지 않은 공명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는 탄소에 플러스, 산소에 플러스 있는 거니까 뭐예요? 기여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1원칙이 뭐냐? 옥텟률이라는 거예요. 요 탄소는 보시면 전자가 몇 쌍밖에 없어요? 한 쌍, 두 쌍, 세 쌍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탄소는 뭐야?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8개가 다 있죠. 옥텟률 만족하고 있죠. 이 산소는 원래 만족하고 있죠.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 산소도 보시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그렇죠? 산소나 탄소가 또 옥텟률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공명 기여도가 이게 더 높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세요. CH2에 O에 CH2에 R이라는 이런 구조가 나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플러스. 완전 여기 처음 하시는 분은 이 공명구조로 넘어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바이러스로 자꾸 여러분들이 아유 너무 힘들다 안 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주 익숙해지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요거는 비공유 전자상 옆에 플러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전자가 여기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CH2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형식 전화가 하나, 둘, HH 2개, O 3개에서 형식 전화 플러스 되었다. 그거는 HH 2개, 3개, 4개 있으니까 옥텟률 만족하죠. 하나, 둘, 셋, 넷 쌍 만족하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쌍 만족하죠. 근데 형식 전화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죠. 선은 3고, 전도 3고 이렇게 5개고 실제로 산소는 체외곽이 6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탄소는 옥텟률 만족하지 않고 이 플러스 붙은 산소는 옥텟률 만족하기 때문에 공명 기여도가 이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결합에서 공명
공유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다. 거기는 지금 특이한 구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 유기에서는 통과해도 됩니다. 이 구조는 기본 유기에서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안정한 분자형으로 CC 이중결합이 있다가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전이 탄소에 생기면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변기도가 굉장히 약하고 자연은 제일 왼쪽 구조를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음이온은 전겸성도가 높은 원자에 실릴수록 보다 높다 이거예요. 보세요. 시험 칠 때 절대로 여기 탄소 그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탄소 그려놓고 다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수소를 하나 그려야지 탄소가 결합 4개 되고 하나 둘 셋 4개 되죠. 그럼 형식전환 마이너스예요. 요거는 뭐야? 공면구조 그려줄 수 있는 거 유중결합 옆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공면구조가 그려질 수가 있고 field flow of electron 전자는 풍부한 곳에서 흘러가야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반드시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고 요 파이 전자 하나가 어디에? 여기에 탄소에 실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O에 하나 두 쌍이 있고 이중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뭐야? 전자 한 쌍이 여기에 실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음이온은 산소 음이온이 안정해요. 탄소 음이온이 안정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 이제 빨리 이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전겸성도가 높은 쪽에 음화전이 있는 것이 더 안정하겠죠. 그래서 공면 교도는 여기에 더 높아요. 됐죠? 그 다음 구조는 제가 앞에서 어디서 했던 이 구조고, 그 다음 구조는 이 구조에서 뭐만 하면 요것만 해놓은 게 그 다음 구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중에서 역시 이게 O 마이너스 붙이는 게 기여도가 더 높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표시된 대로. 자, 그 다음에 4번 공면 구조는 타당한 루이스 구조이어야 하고 일반적인 원적과 법칙을 따라야 한다. 공면 구조가 이주기 원자 주변에 전자가 8개 초과하는 구조를 그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조다. 여러분들이 옥택룰이라는 게 굉장히 유기학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여기 그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택룰은 원자가 이주기 원자가 8개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8개 안 있고 8개 있는 것 중에서 8개 있는 것들로 채워진 게 훨씬 안정하다는 그것도 뭐야 옥택룰에 입각해서 뭐야 안정성을 가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자라도 탄소는 그나마 존재도 할 수 있는데 탄소 주변에 전자가 절대로 9개, 10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자 반발이 너무 심해서 never,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수준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문 수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 마지막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참 이상하죠? 마지막 구조에 37페이지 마지막 구조에 보면 CH3, C에 자 이거 한번 전자의 흐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첫 field flow of electron. 요 파이 전자 하나가 뭐야? 비편자되면서 마이너스가 여기 있네. 요렇게 전자가 흘러가면서 파이 전자 하나가 산소 쪽에 비편자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CH3 많이 그려봐야지 이게 연상이 됩니다. 비편자가 된다. 그래서 제 교재에 그려져 있는 그 비편자된 그 전자를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상한 공면 구조를 하나 더 그려놓았는데 뭐냐면 CH3, C에, O에 뭐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죠. 그러면 뭐는 맞느냐 하면 전체 형식 전환은 맞아요. 보세요. 제로죠. 다시 제로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마이너스죠. 이거 전체 형식 전환 맞으니까 맞겠다. Never. 절대 이런 구조는 자연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주변에 5쌍의 전자는 절대 올 수 없어요. 이런 공면 구조는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38페이지에 보면 유발 효과는 시그마 결합을 통한 전자 당김 혹은 제공 효과이고 공명 효과는 파이 결합을 통한 전자의 비편자 효과로 이 둘을 전자 효과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야?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결합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있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에서 전자 주고받고 잡아당기는 현상을 뭐야? 유발 효과, 전자 제공 유발 효과 또는 전자 당김 유발 효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에서는 있을 수 있는 현상이 공명 현상, 공명 효과예요. 뭐가 훨씬 어렵냐면 공명 효과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인식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거야.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갇혀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딱 보면 이 시그마 결합 이거 잡아당기죠. 요거 뭐야? 잡아당기죠. 요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게 딱 눈에 보여요. 전기음성도 차이만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면 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no problem. 유발 효과들은 또 CC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잡아당기면 전자가 결핍되면 이것도 전자를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표시하면 요런 게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요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요거는 뭐야? 델타 플러스 뭐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런데 공명 효과는 왜 어렵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요게 뭐야?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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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4개가 한꺼번에 다 섞여버립니다. 이거예요. 더더구나 이게 지금 요 사이가 아니고 이 위로 이렇게 걸쳐서 비편자 되는 거란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공명구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명구조는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 감이 잡혀요. 전자가 풍부한 음이온에서 이중결합 형성하면서 이 이중결합이 밀려나면서 단일결합이 되는 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중결합이, 그러니까 여기 비공유 전자상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어느 곳에 표시해주는 거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연은 이렇게 sp2 원성을 해가지고 뭐 120도로 되었다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림 그리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중결합 위치를 이렇게 그려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놔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 자연의 구조를 인식하면 되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공명구조 그걸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CH3, CH2, NO2 계속 늘어나요. 개수가 늘어나요. CH3, CH2, NO2 그런데 CH3, CH2는 나중에 보면 유기화학의 백본이라 그래서 이 알킬 그룹들은 아무리 많아도 반응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NO2를 형식전화 플러스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요. 요렇게 옥택 둘만족하게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이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전자가 풍부한 곳이 전자가 결핍된 쪽으로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선생님 왜 이게 밀려나? 왜 이게 밀려나요? 왜 이게 밀려날까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질소의 옥택률을 만족하고 있는 전자상 4쌍이 있는데 한 쌍이 더 밀려오고 있어요. 그럼 모두 하나고 도망을 가야죠. 그래야지 5쌍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밀려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H3, CH2 그게 이제 field flow of electron이에요. 네, 여기에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N, O 딴 하나 두 쌍 하고요. 여기서 한 쌍 원래 2쌍 있고 3쌍 이렇게 해서 형식전화 여기는 플러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되고 형식전화처럼 이런 식으로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HCO2 지금은 좀 특이하게 HCO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CO2 마이너스예요. 이건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H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면 H에 C가 붙어 있고 O도 붙어 있고 O가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 되려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려나가고 field flow of electron 전자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짠짠 하나 둘 그럼 형식전화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공명구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좀 특이한 공명구조가 있는데 CH3 C에 O에 분자 상태인 이게 다 하전 마이너스 있는데 이거는 분자 상태에서 있는 거라서 공명구조를 어떻게 그릴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구조예요. 자, NH2가 있고 여기 비공유 전자상이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자, 저거는 돼요. 보세요. 이중결합 옆에 원자의 비공유, 넥스트2의 비공유 전자상이 있으니까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 공통점이 뭐야? 이중결합 쪽으로 전자가 흘러가죠. 요거는 질소에 있는, 앞에서 배웠죠.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이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잘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탄소를 향해서 가면 이 탄소는 이미 4쌍이 있기 때문에 한 쌍은 어떻게 돼요? 도마를 가서 산소 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형식 전화가 전혀 없다가 이 구조는 특이하게 됩니다. 보세요. CH3, C에, O에
한 쌍, 두 쌍, 세 쌍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죠. 7개니까. 그 다음에 질소는 보세요. 여기서 비공유 전자상 없어졌어요. 비편자화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죠.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형식 전화가 제로인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었죠. 이런 경우도 뭐야? 지금 요런 경우와는 달리 공명기호도 이거는 동등하고 동등한 게 두 개 합해서 나누어 버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여도가 어느 게 더 높다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기여도가 이게 높아 보이잖아요. 이거 분자형이고 이거는 뭐야? 음이온, 양이온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 안정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분자 상태라도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는 예에 해당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분자 간의 힘부터는 다음에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배운 게 뭐냐면 여기까지 배운 게 다시 앞에서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 그 성질, 챕터 2 되어 있는 거 성질 힘, 분자에서 힘, 분자 간의 힘 여기 있는 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주요 개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챕터의 제일 첫 페이지 있죠. 거기 보시면 분자 간의 힘 이건 제가 주요 개념으로 넣어놓지도 않았죠. 이게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 챕터에서 중요한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전겸성도 배웠죠. 그죠? 분자에서 정의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분자에서 원자가 전자쌍을 당기는 능력 또는 전자를 당기는 능력의 척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온 에너지나 전자 천화도가 클수록 전겸성도가 높고 값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겸성도 차이가 나는 결합이 뭐야? 극성 공유결합이고 차이가 없는 결합이 비극성 공유결합이고 유기화학은 그렇게 취급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온결합은 하전이 보통 표시되고 NA나 K가 붙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는 이온결합이냐 극성결합이냐 구분하는 것은 거의 잘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분자의 극성이에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 있더라도 쌍극자 모멘트, 즉 벡터 합이 제라고 되는 CO2나 CCl4나 알케인 간 종류들은 분자의 극성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발효과, 형식전화, 공명효과 또는 공명구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유발효과는 뭐야? 전겸성도 차이가 나는 결합에서 시그마 결합을 주고 당기고 이렇게 한쪽에 잡아당기고 한쪽에는 우리 제공한다, 뺏긴다고 보기보다는 제공한다는 그런 효과가 되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밀고 당기고 하는 효과를 유발 효과라고 하고 형식 전환은 뭐야? 분자에서도 어떻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전을 붙여놓은 형식이 있어요. 그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보통 여러분들의 시험 수준에서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형식 전환에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전자가 너무 많다. 전자 반발이 심하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전자가 어디로 흘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되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뭐야? 전자가 너무 결핍되어 있으니까 뭐야? 전자를 받아들이고 싶다. 아니면 핵 하나, 프로톤 하나 줘버리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명효과, 공명구조. 그건 뭐야? 한 개의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없는 비편자화된 실제 구조를 몇 가지 이상? 2가지 이상의, 지금은 다 2가지만 그랬는데, 3가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2가지 이상의 루이스 구조와 그 화살표, 쌍화살표를 가지고 지면에 표현해 놓은 구조가 공명구조예요. 그래서 공명구조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 A에 요런 게 오든지, 아니면 플러스가 오든지, 라디칼이 오든지, 또 다른 이중결합이 하나 더 오든지, 요런 현상들이 가장 많은 공명구조였죠. 일단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보시면 어디 갔나요? 연습 문제 보시면 공명구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기출 문제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공명구조 그리는 거, 형식전하는 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서 공명구조를, 형식전자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할 때 여러분들이 뭘 해오시냐 하면 명명법 있죠. 명명법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명명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 그 명명법 무료 특강이 뭐 2년 전인가 꽤 있어요.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저 처음부터 끝까지 챕터가 다 있기 때문에 알케인의 명명법은 한 1시간 남짓해서 하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MDMPCOKR에 가서 명명법 특강을 들으시고 기본적인 명명법만 아시면 지금 기본 6위 하는 데서는 명명법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3페이지 정도 하고 나머지 뭐 복잡한 명명은 다 뒤에 이제 생략하고 바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분 만에 그러니까 32시간 만에 이거 책을 뭐 240페이지 책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세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 명명법으로는 올려놓았으니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복습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고 오세요. 문제 안 풀고 이론만 들어서는 휘발 잘 되어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MDMPCOKR에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제게 질문 남기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